받아야 되는데 왜 64살에 주게끔 만들어 놨냔 말이에요. 60살에 줘야지. 예? 저는 그게 왜요? 왜 또 갑자기 저는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이제 5명이에요. 5명. 5명인데 이 가로형으로 하면 구독자가 많이는 안 오시더라고. 그래도 세로형으로 하면 그 일찍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가지고 똥만 싸고 내지르고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로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글 써주시면 저랑 같이 채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간 한 1시간 정도 되면 또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64살에 준다, 65살부터 준다. 그런 것이 저도 10년 전에는 뭐 아유, 나한테 올 때까지는 뭐 좀 바뀌겠지 했는데 벌써 다가오니까 60살부터 64살까지 4년 동안 뭐 먹고 살으라는지 내 돈 낸 돈 주지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직 대통령이 좀 내란 관련돼서는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불구속으로 받을 수 좀 있게 하고 그래서 정말 내치도 좀 강화하고 소상공인들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자영업자들도 좀 영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게끔 하는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는데 오로지 적폐청산 내란몰이만 하는데 그 내란몰이 자기는 좌파 우파 안 가린다 생쇼 치고 난리를 치는데 아휴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걸 누가 믿어요? 요따구로 나왔잖아요. 요따구로. 오늘 뉴스예요, 이게. 2025년 12월 22일 날 오늘이죠? 윤석열 정부와 닮은 꼴 이재명 정부. 벌써 이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야, 인천공항 사장한테 그 쥐잡듯이 잡은 그 이재명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사람이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의 사장에 뭐 민주당 인사 내정 정말 야비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그렇게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 그걸 보고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가당치도 않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해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김용이라는 사람이 징역 5년인가 받은 사람이 불구속 뭐 파기환송 무죄 추정의 파기환송으로 이제 대법원 판결 남았다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파기환송하라고 아주 겁박을 하는 것 같은데 에라이 진짜 응? 판사를 아주 그냥 응? 정치 밑에다 놓고 판사 하게끔 하는 어, 그 내용들을 보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근데 어떻게 지금 정부의 그 요직에 앉아 있는 기관장들은 그래도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더 해보려고 왜 월급 받으니까 어떻게든 한번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데 정말 아유 차라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낫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정말 들이대는 아주 솔직한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 속인 것 같아요. 어째서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들이까놓고 인천공항 운영서비스 사장을 또 내정을 했습니까? 민주당 출신을. 사실은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어요? 포스코부터 시작했잖아요. 포스코. 포스코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즉시 보고하라. 그 왜 그래요? 포스코는 민영기관이에요. 회장, 사장이 다 개인 회사가 아니라 여차하면 다 바꾸겠다는 얘기죠. 누굴 보내줘요? 아니 거기 뭐 깡패 같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면 거기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스코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서서히 서서히 물갈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우리 이루리님 뭐 오늘 재밌게 보내셨나요, 하루?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제가 가령 노트북으로 하고 있어요, 노트북으로. 노트북으로 하면 장점이 채팅도 바로 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오늘 참참님이 예, 안 오셨어. 참참님이 안 오셨어요. 이게, 방송이 이제 가로형이다 보면 핸드폰으로 세로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보는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 이런 뉴스를 보고 참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죠. 한숨이 안 나올 수가. 네, 참, 현 정부가 뭐 자기네들은 잘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머리에 들은 똥밖에 안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 말씀드렸죠. 국민연금. 근데 정청래가 또 이제 민주당 대표잖아요. 민주당 대표인데 어째저째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자기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할 때는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응시고님 반갑습니다. 이재명이 국민연금 날짜 줄인 것도 아니고 그 뭐만 하면 이재명 이재명 뭐만 하면 이재명이라기보다 지금 이재명이 되는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를 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주식에 투자를 해서 주식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도 주식은 한도가 있어요. 국민연금을 뭐 10% 이상 담글 수 없고 또 몇 개월이 지나면 팔아서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국민연금으로 코스피 200을 사기만 했지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거기다가 환율 방어하는데 왜 국민연금을 갖다 씁니까? 그거 그냥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됩니까? 응? 왜 안 했을까요? 뭐 모르죠. 뭐 저는 왜 안 왔는지 모르겠고 그냥 이제 삐진 거예요. 삐진 거. 삐진 거예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1월 18일 전에 석방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다들 떨어져 나가는데 오늘도 뭐 김웅국이는 소은혜가 막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지 내란을 선포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이만하면 됐지 뭐가 아쉬워서 아직도 내란 타령이나 하고 예? 아니 내란 타령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살아나면 응?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응. 윤석열 때는 한마디라도 한 거예요란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는 라이브를 안 했으니까 저는 그때 라이브를 안 했어요. 저는 누구 때 제일 많이 했냐면 문재인 때 문제가 많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찌저찌 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때 사실은 이재명하고 문재인하고 한바탕 붙었는데 문재인이 개딸들이 있어가지고 그땐 개딸이 아니었지. 문빠들이었겠죠. 문빠들이 문재인을 더 밀어줘가지고 문재인이가 사실 대통령감입니까? 아니잖아요. 비서실장이 무슨 대통령이야. 그래놓고 문재인이가 되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이명박이가 노무현 죽였다. 그래서 요모양 요꼴이 된 거잖아요. 결국에 이명박이도 감옥에 가고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까지 보낼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지. 환율 방어 한대잖아요. 환율 방어. 환율 방어 한대잖아. 예? 환율 불 끌어 들어간 국민연금. 그럼에도 뭐 걱정되는 가 되는 이유가 있대잖아요. 지금 환율 불 끌어 들어갔대요. 진짜로.
그 다음에 해외, 예? 버퍼가 좀 심한가 보구나. 이게 왜 그러죠? 버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지금 뭐, 방법이 없죠.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하는데 지금 들어갔는데, 만약에 환율이 2천 원이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야, 조져. 대한민국 환율 조져. 라고 해서 2천 원이 가면 수출하는 사람이야 좋겠죠. 물건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근데 물건을 만들 때 수입해서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지 않나요? 맨날 우리 뭐 국산 응? 자급자족해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거 많이 못 팔아요. 반도체, 자동차, 선박 이런 거 만들려면 전부 부품은 수입해다가 조립만 해서 팔아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뭐 다 잘 만드는 줄 아세요? 아유, 라니님 반갑습니다. 라니님 반갑습니다. 방장행님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한 건 맞나? 아니 제가 여기 뉴스 떴잖아요. 신문 안 보세요 요즘? 신문 보시잖아요. 신문. 환율 불 끌어 들어간 국민연금. 그럼에도 걱정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에, 참참님이 아직 없어요. 참참님이. 참참님이 안 들어왔어요. 참참님이 없습니다. 제가 가로영을 방송을 하면 참참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네. 우리 참참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라니님이 참참님인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버퍼링이 왜 심하지, 이게? OBS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OBS를 배워서 카메라도 소니 카메라 해서 화질 좀 좋게 나오려고 열심히 좀 하고 있죠. 저도 그래도 정년퇴직이 14개월 남았는데 방송도 좀 앞으로는 더 자연스럽게 좀 전문가스럽게 하고 싶은데 그거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으로 왜 환율을 방어하러 갑니까? 국민연금은 순수하게 국가에서 위탁 관리하는 거지. 에? 위탁 관리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쓰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인천공항공사하고 세관하고 무슨 관계 있다 그랬어요? MOU를 맺었대. 그래서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0,000달러를 책에 넣고 밀반출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따위 얘기하는 대통령 정말 실무 과장입니까? 뭡니까? 대통령이 그딴 말을 하는 거는 정말 렉이 걸리는구나. 맞아. 응시공님 박근혜를 누가 보냈는데요? 누가 보내? 문재인이 보냈지 누가 보내요? 문재인이가 보냈지. 윤석열이 보냈다 그러는 거죠? 윤석열이 보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쵸? 윤석열이 보냈습니까? 사실은 판사가 다 결정하는 건데 왜 우리나라는 아니 이재명도 그렇고 김용도 그렇고 다 판사가 죄를 주는 거예요. 김용이 재판을 누가 했어요? 판사가 형량을 구하는 거예요. 검찰이 10년 구형을 하더라도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한덕수 총리 15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서 내란 특검에서 한덕수를 15년 구형했습니다. 근데 판사가 뭐 10년 구형할 수도 있고 5년 구형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 구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판사는 욕을 안 하는지 몰라. 그래놓고 직연 판사만 닥달거리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만 닥달거리고 그런 얄팍한 수를 보이는 국가 운영하는 정치인들은 다 썩어 빠진 거 아닙니까? 오늘 버퍼가 많이 심한구나. 어떡하죠? 그래도 왜 버퍼링이 이렇게 심한가 오늘은? 그래도 고합니다. 그래도 진행합니다. 오늘 뭐 네 분만 계셔도 방법이 없어요. 이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없고 이 OBS를 세팅하는데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8일 날 석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바라는 게 있다면 다른 건 없어요. 1월 16일 날 백대현 판사가 판결을 특수공무 집행방해죄로 지금 재판 중에 1심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특수집행공무방해죄는 최고형이 5년이에요. 그리고 벌금은 1,000만 원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형량이 굉장히 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 재판, 내란 특별재판은 특수집행방해죄고 실제로는 공수처에서 구속해 놓은 내란 혐의,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직연 판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연 판사가 하는 거에 위임을 해주면 어떨까? 그건 저만의 이제 조심스러운 생각이죠. 그러다 보면 내년 1월 16일 날 재판하는 것은 잘하면 2년 집행유예 2년 해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 줄 수도 있는 그런 형이 아닐까? 근데 검찰이 얼마나 이제 구형할지가 궁금해요. 검찰 구형이 뭐 26일 날 얘기하더라고요. 26일 날인가. 예. 제목만 보고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얼마 들어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죠. 대한민국이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놓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대한민국 돈 값어치가 폭락했는데도 은행 이자가 떨어지나요? 은행 이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대통령이 야 은행 이자 올려. 그 다음에 서민들 대출받은 거 깎아줘. 그 다음에 부자들이 대출받은 거는 이주를 많이 받아. 사실 VIP 고객, 아주 우량 고객은 이율이 싸요. 불량 고객은 이율이 비싸요.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래. 반대로. 우량 고객은 이율을 10% 하고 서민, 노숙자들이 대출받으면 무료로 대출해줘라. 이게 지금 사회주의입니까? 야, 그런 제도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오늘도 어제도 맨날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북한 우리는 뭐 남침을 준비해 아니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남침을 대비해서 훈련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 북한은 우리가 쳐들어가는 줄 안다. 그래서 방벽을 쌌다. 그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말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거기다가 환율 관계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환율 관세 협상 할 때 3,500억을 계약을 하면 탄핵된다고 쇼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대로 했잖아요. 근데 왜 탄핵 안 해요? 왜 안 당합니까?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아니 대한민국 돈만 이렇게 찍어서 우리나라 돈? 뭐 유로화 또 달러화? 우리는 원화가 있다. 원화 많이 풀어도 된다. 아니, 대한민국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돈 많이 풀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넘겨주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예, 환율 방어하러 얼마 들어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환율 불 끄러 가서 국민연금 그럼에도 걱정되는 이유가 있대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지금 1,480원까지 뚫렸는데 오로지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가 뭐 한 400억 좀 넘나?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는 그대로 3,500억 뭐 나눠서 갚는다. 근데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런 거. 왜? 엄청 미국 가서 지적을 했거든. 자기 자랑하고 외교 잘했다 그러고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 많은가 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서민을 위해서 법안을 만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적폐청산 윤석열 대통령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응시고님은 그거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버퍼링이 심한가요? 아직도 심한가 모르겠네. 저는 사실 국민연금을 60살에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 사람인데, 안 주네, 안 줘. 정말 안 줘. 오늘은 구독자가 5명 이상을 늘지를 않네. 5명 이상 늘지를 않아. 뭐, 그래도 뭐, 좋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근데, 이재명하고 정청래가 물과 기름이라는 건 아시죠? 정청래가 이재명 권력 조금 없을 때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진짜 얼굴만 봐도 보기 싫다고 했던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리더십이 흔들린다고 뉴스가 이렇게 나왔네요. 당정 엇박자 앙금이 여전히 있다 이거죠. 왜? 이재명하고 정청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원래 정청래가 이재명 꼴도 보기 싫다 그랬어요. 실제 방송에서. 아우 정말 보기도 싫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아이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하든가. 그 다음에 일부 당원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 당 대표 뭐 기조연설을 했는지 천조연설을 했는지 당 대표 나서 연설하고 있는데 당 대표 사퇴로 어, 비, 비트레이트를 내리던가 해상도를 내리던가 그게 있나요? 잠깐만 볼게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아, 비디오 설정을 그냥 기본으로 해놓게 기본값으로. 아유 이게 기본값이네. 예? 이게 기본값인데 근데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예?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버퍼링이 심해서 어떡하지?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비트레이트를 내리던가 해상도를 내리던가 해상도가 높으면 이게 잘 안 나오는 건가? 맞나요? 그거는 제가 아직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해상도가 좋으면 이렇게 버퍼링이 심해진다는 얘기를 응시구님이 하는 건데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 국민연금이 환율 방한다는 논리는 뭐죠? 이게 논리가 맞아요. 아, 국민연금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했는데 수치까지 정확하게 얼마를 비율을 얼만큼 방어한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거 모릅니다. 실무진 빼고 누가 압니까? 환율 방어하는데 100억이 필요한 건지 1000억이 필요한 건지 1조가 필요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때그때 환율 방어하는 데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뭐 100억 갖고 하겠습니까? 1조 갖고 하겠습니까? 그런 표현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응시고님은 아나? 모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지지율이 53%입니다. 53%. 53%면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국정 수행평가 긍정이 53.4%랍니다. 53.4%. 이거 조금만 지나면 50% 무너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정말 전환길 강사 얘기처럼 50%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해 본들 머리에 들은 깡통이 얼마나 딸랑거리겠습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서들이 다 써준 것 같고 읊는 얘기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누군지 다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은 누가 뭐 이재호도 얘기하더라고요. 이재호 뭐 요번에 업무 보고 하는데 이재호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다 알 정도면 전 세계에 있는 국가 지도자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됐는지 모르겠습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 G20에 갔는데도 영어 한마디 못하고 뻘쭘하게 서가지고 서 있는데 JTBC하고 MBC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기념사진 촬영하는 장소에 그냥 서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하고 다 눈 인사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기념사진 촬영하는데 서 있었대. 자리. 내용을 읽으면 나오겠죠. 내용도 안 보시고 했네. 안 했네. 얘기하는 내용을 읽으면 나오겠죠. 내용에 얼마 투자했다고 안 나와요. 예? 안 나옵니다.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투자했다. 그 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예? 근데 내가 뭐 전문가입니까? 그걸 알고 세밀하게 알고 얘기하게? 아니, 응시고님 이야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거기까지 얘기해서, 응? 아니, 응시고님이 알면 알려줘 보세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얼마를, 분기에 얼마씩, 방어하는데 돈을 쓰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만 얘기하시지 말고. 근데 궁금한 거는 버퍼링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 되면 뭐 내일부터는 또 당장 바꿔야죠. 뭐, 아니, 뭐안 되는 건 방법이 없지 뭐. 그래도 오늘 응시고님께서 채팅창을 아주 환하게 적어주셔서 저는 좋습니다. 어, 국민연금이 1,000조가 넘습니다. 1,000조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기금 중에 국민연금이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그렇고요.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게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 갖고 지금 기금으로 다 주가 부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뭐, 기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출이 잘 돼서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예? 우리 응시고님 맞아요? 기업이 응? 근로자들 채용을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냐 이거예요. 아니 기업은 개판인데 주가만 예? 뭐 김대중이 때처럼 벤처기업 껍데기 회사에 그냥 폭탄 돌리기만 하는 게 맞나요? 지금 현재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호텔 경제학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을 한번 들어왔다가 가버렸는데 있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폭탄 돌리다가 어느 한순간에 터지면 그 누가 책임져요? 거기 더군다나 지금 내란이라는 아주 그냥 거대한 괴물을 들고 지금 휘두르고 있는데 제발 내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응? 제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아예 그냥 무죄 석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란이라는 말을 못하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내란 혐의가 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나는 순간 그 관련된 떨거지들 군인들 몽땅 다 내란 혐의로 체포해서 구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현직 대통령은 항상 색안경을 끼고 군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색안경을 끼고 확실하게 내 사람인지 아닌지 봐야 장성을 시키고 사령관을 시켜야 될 것 같아. 왜? 말 안 들으면 또 내 뒤통수 칠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에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 뒤통수를 쳤다면 민주당에는 누가 칩니까? 민주당에는 요 사람이 칩니다. 요 사람이. 이재명 뒤통수는 요 사람이 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 사람이 한 말이 있거든요. 이재명 꼴도 보기 싫다. 얼굴도 보기 싫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네. 미국 문화원 관저에는 왜 들어가서 휘발유통은 왜 들고 가서 해놓고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고 권력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지. 이 사람이 이재명이 권력을 안 잡았다면 이 자리까지 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또 입에 침도 안 마르게 아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치인들 밑에서 일반 백성들이 사는 게 정말 맞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1시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동시 시청자 수가 4명밖에 안 돼. 와, 얼마 되지도 않네. 뭐 그래도 응시고님이 있어서 고맙고요. 라니님도 있나 모르겠네. 라니님도 있죠? 아마 있을 것 같아. 이제 5명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그냥 꼴도 보기 싫습니다. 1초당 프레임이 많으면 해상도가 높겠죠. 그런데 인터넷 속도가 안 나오면 영상이 밀리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음, 윤석열의 12%보단 높은데, 윤석열 12%는 모르겠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12% 나왔다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왜냐면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좀 알게 됐는데, 저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정치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이재명은 싫어했어요. 왜냐면 그 과거에 어록들이 많잖아요. 뭐 형님부터 시작해서 형수님부터 시작해서 옥수동에 있는 뭐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방송국 아나운서가 책임질 일 있으면 무엇을 책임지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것 봐라 내가 언제 책임진다 그래서 끊어! 그러면서 끄는 거를 생방송으로 제 눈으로 봤는데 그런 모습이 눈에서 가시질 않네요. 그런 사람이 어찌 이렇게 권력을 잡고 총칼을 휘두르려고 하는지. 이재호도 윤석열이 예산 깎았다고 이재호 오늘 나오더라고. 이재호가 무슨 기관장 뭐 하고 있는지 참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재호가 무슨 기관의 장으로 이제 윤석열이가 어디 심어놨나 보죠. 그래서 윤석열이 예산을 깎았다고 좀 달라고 그런 걸 못 봤어요, 저는. 아, 그랬구나. 음. 아니, 뭐, 탈라름 쳐야죠. 그래,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윤석열 정부와 똑같이 닮은 꼴 이재명 정부라고 이렇게 뉴스가 떴는데, 인천공항 사장 얘기는 다 했잖아요. 낙하산 관련해서. 아, 그래요? 투자했다 이미 했네. 뭘 했는지 모르겠어.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얘기를 해야겠네. 선글라스 끼고 할게요, 우리 응시보님. 선글라스를 끼고 합니다. 선글라스. 아직도 버퍼링이 좀 있나? 버퍼링이 있으면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버퍼링이 심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화질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화질은. 근데 화질만 좋으면 뭐해? 버퍼링이 심하면 안 좋은 거. 그러면 제가 OBS의 해상도를 좀 맞추는 거를 세팅을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응시고님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고 제가 추가 옵션으로
OBS에서 화질이 끊기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좀 더 알아서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응시고님 고맙습니다. 와이파이로 했어요. 와이파이. 랜선으로 꽂아야 되나요? 랜선으로 꽂아야 되나? 좀 응시고님이 많이 알고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와이파이로 하면 좀 끊기나 보구나. 가만있어 봐. 그럼 이거 랜선 연결이 없는데? 내 거는? 내 거는 랜선 연결하는 게 없는데, 랜선은 있는데, 랜선 연결하는 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맞아. 무선으로 하면 좀 끊길 수도 있겠구나. 내일은, 예, 주식은 기대 심리예요. 다 해놓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물론 이제 주식을 뭐 5천 포인트, 형님 주식 한 번도 안 해봤죠. 제가 주식 주가 조작한 회사 다닌 사람이요. 주가 조작했던 회사. 이용호 게이트 사건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삼해인더스라고 보물섬 사기 사건의 전말 20년 전에 있던 그 회사 다녔어요. 내가 주가 옵션도 알고 워런트 아세요? 워런트? 음, 워런트는 아세요? 워런트? 제가 주가 조작하는데 다녔던 회사에 다녔어요. 주식에 대해서 귀신입니다. 제가 귀신. 네?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주식을 안 합니다. 옵션까지 했어요. 옵션. 그리고 제가 사메인더스라는 회사가 주가 조작했던 회사예요. 결국에는 부도 나서 어, 특검 해가지고 다 파산 신청하고 압수수색 들어오고 회장 구속되고 특별검사제 불려가고 조사받고 그랬어요. 제가 25년 전에 오래됐네.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식의 주자도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대한민국 주식 살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 할 때, 4만 원 할 때부터 횡보하다가 10만 원 올라가서 더블이 됐는데 누가 2조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는지는 뉴스 한 줄밖에 안 나. 5만 원짜리 주식이 10만 원 가니까 홍라이가 2조 원을 팔았답니다. 홍라이가 누군지는 아시죠? 응시고님.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얼씨구나 좋다 이때다 싶어서 2조 원어치를 팔았는데 그 2조 원어치는 누가 10만 원에 갖고 있겠습니까? 누가 갖고 있겠어요? 국민연금이 갖고 있죠. 결국에는 국민연금은 원가 10만 원짜리가 2조 원어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나쁜 악덕 기업주 아닙니까? 주가가 10만 원 오르니까 얼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주식을 팔았어? 그런 거를 뉴스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네? 우리 응시고님 그거 아세요? 그거 모르죠. 그래서 주식은 이미 아, 지금 4천에서 아마 횡보하고 있는데 절대 더 못 올라갑니다. 내란 혐의 그런 것이 다 정리되고 다 해지가 다 풀려야만 그때 가서 다시 움직이면 모를까 지금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에서 압박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너네 무기 구매한다 그랬잖아. 왜 안 해? 그러면서 우리 무기 구입해서 북한 쳐들어가려고 그럽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가 북침을 안 한다. 뭐 북침이 어쩌고 저쩌고 북한이 담장을 싼다.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도대체 과거가 궁금해. 과거가. 북한을 갔다 왔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게 많아. 아는 게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경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이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투자가 이미 결과 다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 어디 있긴 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안 해. 내일 안 해. 씨. 내일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